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요새 통 영상이 없어서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이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도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새로 시작한 공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바빴습니다, 나름.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지 않다, 전혀 아니고 항상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고, 드디어 오늘 기본반 2달 과정 중에 첫 달이 끝나가는 시점에 임박해서 조금 여유로우신 주말에 편하게 보시도록 영상을 찍기로 하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경이고요. 조금 가게도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제가 급하게 하나 쭈루룩 타이핑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영상을 찍고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반 공부 방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인중개사 시험 기초반 공부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내용은 지금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언급드릴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쭉 드리고 기본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기초반이 또는 뭐 딴 학원에서는 입문반이라고도 하죠.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만 믿으라거나 아니면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다. 절대 그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2개월 과정 소홀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라. 나중에 2달 있다가 큰 코 다친다. 엄청 상상도 못할 고통을 받으실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초반에서는 기초반만 듣지 말고 기왕이면 뭐 본인이 끄는 학원에서 뭐 전년도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전년도 기본반 안 된다고 한다면 유튜브에서 전년도 기본반 강의를 찾아가지고 같은 부분을 미리 들어서 기본반 수업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하셔라. 만약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쯤 씹어먹고 있으실 거예요. 기본반을 완전 날아다니실 겁니다. 네. 남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막 운전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본인은 지금 KF21 보라매를 타고 마하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절대 독학은 비추천이니까 절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의료하고 차가까지 모두 환급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있기 때문에 합격해서 돌려받겠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네, 절대 독학은 비추천입니다. 요렇게 했고 뭐 규칙적인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주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걸 찍고 벌써 2달이 휙 지났죠. 2달이 아니라 석 달이 됐죠. 그러니까 기본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기본반도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본반이 한 달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기본반 하신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기초반 2달, 입문반 2달이죠. 네, 기초반 입문반을 2달을 보내고 난 다음에 기본반 들어와서 벌써 반이 지나려고 해요. 본인은 돌아왔을 때 어떠신가요, 지금? 분명히,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뭐 듣고는 있는데,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듣고 나서 돌아서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걸 좀 접목해 보려고 책을 보면은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좀 타다하시죠. 그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모두 낯선 법 과목들이 5개, 그리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학교론, 부동산 학교론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다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라도, 저라도, 누구라도 처음 겪는 이런 공부를 하면 그거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극히 드물다고 하거나
정말 거의 없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반에서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낯선 용어에 친숙해지고 다른 분위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수험생 모드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지금 이미 3개월의 수험 기간을 지나오신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인발부 하신 분들은 이제 막 조인하신 분들은 이제 시작이지만은 어쨌든 간 수험생 모드로 변환이 되셔야 됩니다. 스스로 수험생이다. 나는 수험생이고 나는 올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러 가야 된다. 34회. 그러고 나는 꼭 합격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기본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지난 시간 아닙니까? 기초반은 지난 시간이고 기본반은 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벌써 반이 지났어요. 여기서 한 달이 지나면 곧바로 심호반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험 기간이 결코 길지가 않으세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과목은 6개나 되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반 공부 방법입니다. 기본반도 기초반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괜찮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학원만 믿어라.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합격자 수를 보면은 10명 중에 1명이 붙는 시험이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뭐 통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숫자로 단순하게 비교를 할 때의 경우입니다. 그 10명 중에 1명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 그 누구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성적이 오를 때까지는 쉽사리 쉽게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내가 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어느 정도 월등한 성적을 받고 평균 60점이 넘어섰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그 평균 60점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지만 지금 내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어렵다, 낯설다, 두렵다. 이게 지금 당연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는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는 주변에서 3개월 만에 합격하는 웃기고 앉았네 라고 이제 얘기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누가 진짜 이거 나한테 추천했어 이 양마의 시험 같은 거를 나를 굉장히 얄미워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라고 했구나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신 거예요. 이제는 이제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2개월이 사실상의 합격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자, 지금 이미 한 달이 지났잖아요. 남은 한 달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기초반을 겪었어요. 기초반 지났죠. 기초반 2달을 겪고 기본반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 내가 한 거를 돌아보세요. 자, 이 과연 가능할까? 그럼 남은 한 달은 또 지금처럼 어버버버하다 넘어갈 것 같은데 불안하다 이러면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가 부족한 거고 이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되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반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심화반이에요. 깊이 있게. 네. 아예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초반하고 기본반하고의 레벨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초반 때 기초반만 하지 마시고 기초반을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기본반을 미리 좀 들으셔라. 그럼 기본반 가면 쉽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설령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면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더 엉망이 되고 제가 기초반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으시면은 기본반 가서 상상도 못할 고통이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낯선 과목을 공부하다 보는데 깊이 있게 훅 들어가니까 갑자기 훅 가는 겁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 고통이 줄어들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초반을 만약에 가볍게 들으시고 그냥 기본반부터 넘어오셨거나 아니면 늦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기본반으로 들어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2번에서 언급을 해놨는데 이 기본반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심화반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기본반을 아예 이해 못하고 아 괜찮아 나 심화반부터 아예 그냥 새롭게 다시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남은 기본반 한 달을 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나가는 시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기본반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다. 기초반을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외울 것도 엄청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좋지? 이렇게 이미 지금 막 고민하신다면은 달이 바뀌는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월말 월초에 사람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약간 미련과 후회를 좀 하고 반성을 하게 되고 다가올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잖아요. 새해 다짐, 신년 다짐하고 똑같거든요. 월말 다짐하고 월초 다짐, 다음 달에는 엄청 열심히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때는 지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빨라요. 오늘 토요일 오후 3시 30분이 지금 지나가서 40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느끼셔야 돼요. 아, 주말에 엄청나게 기초반부터 다시 파야겠다. 기초반을 듣고 기본반을 들어주면 이제는 그때는 기초반을 듣고 난 다음에 남은 자투리 시간에 기본반을 듣고 기초반을 이해하라고 하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기본반을 위해서 기초반을 들어주는 패턴인 거죠. 기본반을 듣고 이해가 되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기초반을 다시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기본반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기초반을 다시 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내셔야 돼요. 심화반 가서 기초반에 기본반까지 다 이해 안 돼가지고 또 심화반을 들으면은 그때는 기초반을 들을까 기본반을 들을까 뭘 들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갈수록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잖아요. 지나간 한 달에 3개월을 어떻게 2개월짜리를 어떻게 들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마음을 갖지 마시고 아직 한 달이 있으니까 지난 3개월을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뭐 약간의 배속을 가미해서 좀 빨리 들으시더라도 일단 기초를 다시 들어야겠다. 그리고 기본도 이해 안 가면 기본 한 번 더 듣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심화반을 또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이 고통이라고 하면 심화반 가면 아주 공포의 이제 고통이 됩니다. 자, 뭐 독학에 대한 얘기는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독학하지 마시고 학원을 통해서 요령과 암기법, 문제풀이법, 계산문제풀이법을 다 익히셔야 돼요.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찐 수험 모드예요. 수험생이 이제 진짜 수험생이 되신 거예요. 기초반부터는 기초반은 설렁설렁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제는 그렇게 하실 여유가 없어요. 기본반 수업 보시면 아주 난감하시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훅 들어가요. 깊이가 훅 들어가는데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은 진짜 훅 나갑니다. 진짜 정신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공부하죠. 매일 그냥 생활 자체가 그냥 수시로 공부를 한다. 나는 그냥 생활 삶 자체가 공부다. 자투리 시간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셨다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반도 괴롭고 앞으로 다가올 심화반은 공포와 충격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한다. 미리미리 진도 놓치지 않고 한다. 미루고 난 다음에 내일 듣지, 모레 듣지, 모라 듣지, 주말에 듣지. 그건 주말은 제가 저번에 기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중에 했던 공부를 한번 복습을 하거나 다시 리마인드 하거나 다시 한번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이고 또 그 자투리 시간에 휴식 시간이 되는 거고 재충전의 시간인 거지 미뤘던 수업 강의를 다시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패턴이 되냐면은 미루고 듣고 이렇게 되면은 미룬 것도 부담스럽고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해는 안 가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죠. 그거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강의를 들어서 뿌듯하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강을 했는데 다회로 들어서 내가 상위 몇 %다. 여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번을 들어도 한 번을 공부해도 내가 제대로 이해했고 내가 다 알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위너인 거지 10번을 듣고 20번을 듣고 난 다음에 60점이 안 돼가지고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는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난
강의를 1등을 해서 들었어.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강의를 수도 없이 들었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야죠.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책을 보고, 내가 뭐 암기 노트를 보고, 내가 필기장을 보고, 내가 문제를 보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다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강의만 들었다고 공부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좀 단순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전년도에 기본반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띄워놨어요. 이거를 제가 링크를 아래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구체적인 거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별다른 논외로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새 지금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이 어마무시한 침체기입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비단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 연말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초부터 실은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이전 과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활기차게 시작했지만은 결국에 뭐 폐업의 수순을 밟았고, 공부하고는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이유 자체가 부동산업의 전문 자격인이 돼서 이쪽을 일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부동산의 경기가 10년, 뭐 20년을 넘게, 그쵸? 예, IMF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수기였어요. 불황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자격증 취득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개보조원들도 굉장한 수입을 많이 쌓았고, 굉장히 경기가 좋고 많이 활달하고 했습니다. 뭐 경기가 뭐 좀 약간 불안정하고 뭐 침체기가 계속된다고 했어도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발달을 했고, 지난 정권 때부터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부동산은 뭐 중개 수수료가 원래 중개 보수가 퍼센테이지에 연동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 보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거래도 활성화 많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미 작년부터 굉장히 암울합니다. 암울 정도가 아니라 침체기를 떠나서 빈공기예요. 빈공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점 휴업인 부동산들도 많고 폐업도 엄청나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공들의 급여도 100만 원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개공은 뭐 소공을 데리고 보조원을 데리고 급여 주고 뭐 임대료 내고 100만 원 넘기가 쉬울 거냐? 뭐 남의 일이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메이저에 있거나 엄청 크게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대형 법인이 뭐 빌딩을 전문으로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뭐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는 기존의 저를 포함한 뭐 그런 부류의 이런 개공들은 좀 굉장히 힘들고 난해한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도 공교롭게 부동산 이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말해주시는 거 한번 혹독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자격증입니다. 정년이 없고 퇴직이 없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의 진짜 어마어마한 좋은 자격증이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어디에서나 써먹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개업할 수 있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죠. 누가 함부로 뺏어가지 못하는 자격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따도 사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써먹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변의 대부분의 뭐 저와 같이 뭐 32회 합격하신 분들은 33회나 33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분들은 이제 자격증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불과 뭐 12월 초에 이제 자격증이 나오셔가지고 뭐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아직 진로가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32회 뭐 저하고 같이 합격하셨던 학원 동기분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 개업을 하거나 뭐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 또 나의 뭐 경제적
어떤 자립 기반 내지는 이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 저도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오랫동안 호황이었잖아요, 부동산이. 그러면 불황 역시도 오랫동안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드리기도 했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세입자들도 그 오른 집값에 대비한 전세금을 내고 들어갔다가 집값이 완전 반토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하면서 유명한 동네들에서조차 아파트들이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까지 회수하기 어려운 경매로 넘어가고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암울한 상황들이 일부 지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회전이나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올 여름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2년 플러스 2년 옵션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 집들이 이제 4년 계약된 갱신해가지고 계약 갱신권을 써서 4년 된 집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의 어떻게 보면 억측일 수도 있는데 제2의 부동산 IMF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부동산에서는 할 역할이 있을까? 거의 없죠.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를 따서 당장 써먹을 수 없다면 이 자격증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3개월이 지나고 이제 남은 9개월이에요. 10월 말까지. 근데 이 9개월이 또 딴 공부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낯설고 어렵고 이제 난해한 거를 지금 겪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물론 뒤로 갈수록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크게 어렵게 않게 그 허들을 넘기실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말고도 할 수 있는 공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에서 너무 이거 하나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내가 다른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차라리 지금 나의 취업이나 나의 또 경제적인 소득을 얻거나 아니면 나의 뭔가 또 다른 부가적인 창출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도 다양한 대안으로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이 공부를 지속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멘트를 하나 던져 드릴게요. 요즘에 공인중개사 학원들이 수강생들이 적어지니까 캐치프레이즈를, 수강생 모집할 때 캐치프레이즈를 바꿨답니다. 그냥 예전에는 어떤 앞에 부연 설명이 없었잖아요. 요새는 그런답니다. 향후 있을 부동산 활황기를 대비한, 말이 웃기죠? 향후 다가올 부동산 호황기를 대비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세요. 이 얘기 뭐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이 불황기니까 일단 따놓고 나중에 호황기 되면 써먹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참 그렇잖아요. 참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당장 써먹지도 못할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늘 말씀드렸듯이 소중하고 저 역시도 제 시간이 소중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 1년, 짧게 보면 지금 시점 기준 9개월,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반년, 3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잘 검토하고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은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늘 행복한 오늘님이 생각하는 지금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라고 굳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밖에 말씀 못 드려요. 예. 제가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폐업을 했으면 왜 개공을 하다가 폐업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면 향후에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으면 제가 직종 변환이나 폐업을 하고 직종 변환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공부만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싶지 않고 현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현실을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를 하실 분들한테 힘 빠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장기간 불황이 가고 이걸 따서 현업에 투입이 되셨을 때 소공이든 개공이든 뭐 법인의 직원이든 뭐 어쨌든 간에 뭐 또 뜻한 바 되지 않게 뭐 시험이 안 되셔가지고 뭐 제 주변에도 뭐 중개보조원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으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수입이 막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돈이 뭐 무한정 뭐 돈이 꼭 사람이 사는데 뭐 100%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을 꼭 굳이 드리고 오늘 강의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기본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댓글로 남겨놓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기본반 공부 방법 링크 찾아가셔서 기본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내용 확인하시고요. 지금 현재 지금 업계 사정을 저와 비슷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그 부동산 이모님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요게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한번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는 입장에서 현장의 생생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의 진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주말에 힘들게 공부를 하시는데 기운 뺄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예비적인 보조적인 장치와 안전수단으로서의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파이팅 무조건 응원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올릴 거고요. 공부에 대한 거는 제가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테니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이렇게밖에 못 드린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 호황기였으면 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진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요 며칠 많이 추워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 유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추운데 오래 계시지 마시고 따뜻한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미래 자격증이다 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거 가슴이 벅찹니다. 나중에 내 이름이 찍히고 내 사진이 찍히고 이 뭐 아래에 이제 뭐 이거를 배포하시는 인증을 해주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님의 뭐 낙인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관인 찍혀서 이렇게 보내신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벅차고 새롭고 감회가 좋습니다. 그런 성취감 분명히 느끼실 것을 저는 뭐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당장 쓰시기에는 좀 어려우니 잘 따놓으셨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잘 따놓으셨다가 향후에 대비하는 정도의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당장 내가 이걸 인해 가지고 생계나 취업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행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 한번 드리면서 오늘 긴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제 의견을 들으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법 충분히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하시고 네, 향후 진로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는 아름다운 멋진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끝.